이다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진영입니다. 이번 주가 이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첫 주였죠. 그렇죠. 네. 오늘은 목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인분들이 또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본인이 구매를 해야 되는 날을 모르고 지나쳤을 경우에 네. 이런 분들은 주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요즘에는 SNS에서 관련 캠페인이 아주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네, 바로 마스크 양보 캠페인인데요. 네. 나보다는 남을 위해, 나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마스크를 양보하는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SNS를 그래요? 보니까 뭐 4주 동안 나는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겠다. 뭐 한 달 동안 구매하지 않겠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언제까지죠? 그냥 안 사겠습니다. 정말요?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오, 저도 동참하시죠? 그럼 동참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이 지금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맞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한 50여일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은 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그 도움의 손길을 먼저 건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있는 대구 시민들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은 연일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질병에 대한 공포는 물론 지역 경제와 삶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대구가 거리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고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고. 대구 시민으로서 지금 너무 침체돼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뭐 주위에서 둘러보니까 각자 자리에서 각자 역할대로 묵묵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너무 힘이 돼서 그냥 이렇게 지나다 보면 서서히 해결이 되리라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유, 바로 대한민국 국민 영웅들 덕분인데요. 내 이웃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그들.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도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힘, 우리 동네 영웅들을 찾아 여러분의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 드립니다.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는 동네의 영웅들. 첫 번째 히어로는 바이러스의 숨통을 단숨에 조이는 슈퍼맨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의사에게 맡기지만 건물의 건강은 이분을 찾아야 하는데요. 건물관리 전문가 박병규 대표입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때 건물과 업체의 소독 문의가 많을 시기인데요. 이 순간 병규 씨는 무일푼 방역에 나섰습니다. 소독료 한 푼 받지 않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제 주변 사람들, 가족들, 뭐 주변의 어르신들 이쪽 위주로 그냥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두서없이 계획 없이 그렇게 해드리다가 이제 좀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 글을 올렸어요. 제가 뭐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이제 좀 힘이 되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고 여러분들이 연락 많이 오셨고요. 지금 문 열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벌면 안 되는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 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 부분 시공과 청소 등 종합관리 사업을 하는 병규 씨. 바쁜 와중에 틈틈이 사정이 어려운 식당을 직접 찾는데요. 자신의 이 작업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길 바라며 무료 소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제 작은 도움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가지고 대구에 많은 대구 시민들이 많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박멸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는 봉사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동네 영웅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SNS를 통해 대구의 맛소식을 전하는 운영자 하근홍 씨. 대구의 음식 트렌드를 다루는 근홍 씨의 SNS에 요식업 사장님들을 돕기 위한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달 21일부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지셨거든요. 그 길에나 뭐 매장에 손님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가게에 남아있는 식자재들은 넘치는데
뭐 그런 식자재도 이제 소비를 못해서 썩어서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조금이라도 이제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나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식업계의 스파이더맨이 된 근홍 씨. 촘촘한 SNS망을 이용해서 음식 재료부터 메뉴 판매, 최근에는 음식 기부까지 시시각각 연결고리가 돼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뭐 하루에 300통 이상이 들어왔었어요.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캠페인을 하다가 재고 소진은 이제 대부분 사실 뭐 끝이 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간 지나서 폐기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식재료를. 그래서 지금은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도 힘드신데 이런 캠페인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하다. 나도 돕고 싶다면서 그 식재료들을 다 내놓으시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기부도 많이 하시고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도 이제 식재료 소진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문을 열어놓은 매장들도 있고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이제 좀 도울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따뜻한 아이디어가 몰고 온 긍정 에너지. 근홍 씨의 SNS를 중심으로 의료진과 주변 이웃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구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힘을 내라는 말씀을 들어서는 사실 위로가 안 될 정도의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분들 혼자 극복하기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드셔서 우리 그 자영업자분들도 좀 다시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에 그 상황으로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NS 히어로 근홍 씨 덕분에 이어진 우리 동네 영웅들의 선행 릴레이. 그중에 세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들 동네 속에 자리한 히어로의 본부를 찾았는데요. 세 번째 주인공은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손맛의 달인. 여기에 따뜻한 마음까지 지닌 음식점 대표 김현규 씨입니다. 베트남 음식 전문점으로 손님들 입맛을 사로잡았던 현규 씨네 가게. 하지만 코로나19의 역풍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낸 아이디어 하나.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뜨면서 모든 장사가 좀 많이 중지가 됐고요. 그러면서 매장 운영도 못하게 되면서 식자재가 많이 남게 됐어요. 여러 매체에서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복지관에 조금씩 기부하던 곳이 있었는데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다, 소외계층에 많이 가야 될 게 있다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음식을 드리면 마스크를 받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음식과 마스크의 맛교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마스크 3장과 바꾼 베트남 음식 1인분. 그 결과 이틀 만에 100여 장 가까이 마스크를 모았는데요. 이렇게 십시일반 모은 마스크는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처음 이틀 만에 100개가 모였고요. 그래서 추가로 또 시작하면서 또 이틀 만에 100개가 더 모였어요. 그래서 한 200개 가량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00장 정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200장 정도를 주변에 제가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복지사분들이랑 복지관 쪽에 해서 나눠서 조금 소외계층이 잘 갈 수 있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함께 이뤄낸 긍정 에너지. 현규 씨와 손님들이 함께한 덕분에 마스크는 필요한 곳에 잘 쓰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정말 아직까지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정말 희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만 잘 견뎌내면 다들 다시 좋은 날이 와서 원래 선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다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 속에 꼭꼭 숨은 마지막 4번째 동네 영웅입니다. 대구 중구에 위치한 이곳. 흥겨운 노랫소리와 함께 긍정 에너지가 마구 울려 퍼지는 여기에 오늘의 마지막 히어로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를 이기는 노래를 SNS에 발표했는데요. 바로 노래하는 놀이대장 이종일 동요 작곡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면서 마스크 구하기가 점점 힘든 상황. 이때 이종일 작곡가가 나섰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직접 마스크 만들기에 돌입했는데요.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지고 난 뒤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장애인들도 그렇지만 지금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인 아내와 함께 시작한 마스크 제작. 서문시장에서 직접 천과 유기농 면을 구입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이웃들이 함께 힘을 보태면서 130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 하는 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손 세정제 막 보내주시고, 장애인 운동단체에서는 우리도 그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 우리도 똑같이 기증을 해볼게 이러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본을 가지고 가셨는데, 세상에 거기서는 490개를 만들었다나?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은 다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대요. 이제 마스크 만들기는 잠시 내려두고 그의 본업인 동요 작곡가로 되돌아간 이종일 씨.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이 연구가이기도 하지만 동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NS에 보니까 지혜롭게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방법들이 많은 분들이 올리고 계세요. 그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흥얼흥얼거리면서 즐겁게 이렇게 현명하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엄마 아빠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릴 거예요.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갉아먹는 코로나19. 너도 나도 지쳐가는 지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커다란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따뜻한 우리 이웃의 마음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서로가 채워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료로 방역을 하고 또 마스크를 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대구 또 경북 시민들을 위해서 이 기부가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완주, 임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특산품을 보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대구 시민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보내기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요. 우리 참 따뜻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살만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 또는 이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도 굉장히 크지만 자녀들을 데리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부담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지금 계약이 연기된 상황으로 초중 고등학교는 물론이고요. 지금 대학생들도 2020학년도가 제대로 시작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전라북도 교육청 정영수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참 고생 많으십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요. 초중 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된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긴급 돌봄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참여율도 좀 저조하다고 하고 전북 교육청의 향후 대응책 그리고 대응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개학이 3주 연기되어지면서 네. 우리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참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에서의 돌봄이 가장 우선입니다. 네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 등 일부 가정에서는 돌봄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3,800명이 신청을 했고요. 또 초등학교는 2,445명이 신청을 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 아이들의 중식 문제가 대두되었고 유치원은 자체 급식이라든지 또는 위탁 급식을 통해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초등학교는 도시락 배달을 통해서 이렇게 무료로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돌봄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 역시 건강, 안전의 문제입니다. 운영하는 우리 교직원들이나 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문제에 가장 초점을 두고 시설을 소독한다든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나 체온기 등을 네. 구축을 해서 항상 우리 아이들의 그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긴급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공교육에도 어떻게 보면 공백이 생긴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휴업 기간 중에 초중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학습센터가 좀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3월 3일자로 저희들이 각 일선 학교에 온라인 사이트들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라북도 초중고등학생들은 전북 이학습터 또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도 또 EBS 컨텐츠를 통해서 가정에서 학습 가능합니다. 네. 또 전라북도 교육청 전자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독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 1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두근두근 1학년이라는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또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 습관과 관련된 각종 학습 자료를 탑재해서 우리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개학 연기로 뭐 여름 방학은 물론이고 앞으로 학사 일정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고3 학생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학사 일정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3주 개학이 연기되어졌기 때문에 학사 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3월 초에 있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4월 2일로 연기가 되어집니다. 또 네네. 4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평가 역시 4월 28일로 수년됨을 알려드립니다. 또 방학 일정이 일간에서는 좀 줄어들 거다라는 네.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방학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기간이라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방학 일정을 기존에 우리 계획했던 대로 갈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 휴원을 했던 학원들이 속속 재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안전 문제가 우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을 해주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그 개학이 연기되어지면서 휴업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 네.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는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학원으로 아이들이 좀 몰려들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어쨌든 우리 학원생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결국은 그 아이들의 건강 문제, 안전 문제가 저희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학원들을 방문을 해서 우리 그런 아이들에게 건강,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1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손 소독제 또는 알코올 소독제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필요한 학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또 지원책이 이루어지는군요. 네.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질병 예방에 대한 대응책은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감염병은 우리 삶 전체와 연결된 매우 위험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의 증가는 기후 변화, 환경 문제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들은 더 등장할 거고 이미 있는 바이러스도 계속 변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때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잘 수 있어서 그래서 면역력이 증강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선 우리 아이들이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네.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차후 환경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민족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숱한 어려움들을 겪어왔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낸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그 저력은 공동체성에서 기인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공동체성에 입각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도 서로 남을 배려하고 이타심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극복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
매우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위기인 것은 분명하나 위기일수록 기본에 좀 충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전북교육청을 믿어주시고 또 학교와 교사를 신뢰해 주시고 휴업 중에도 우리는 계속 우리 아이들의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와 또 건강 상황 등을 계속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학 후에도 저희들을 더 믿고 신뢰해 주시면 저희는 교육 본질에 더 충실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본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 반가운 얼굴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전북의 유튜버 우리 태길 씨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대단했어요. 그쵸? 대단했어요. 뭐 구독자 수는 방송 이후에 급증한 건 물론이고요. 네. 이 조회수도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난주 보면서 네. 좀 궁금했어요. 우리 태길 씨의 이 카메라 밖의 모습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태길 씨의 남다른 가족사랑. 지금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지난 방송에 이어 우리 동네 크리에이터 태길이 2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아닌 자랑스러운 아들, 형 같은 동생, 온갖 집안일에도 행복을 찾는 남자. 옆에 있어줌으로 해서 가장 마음에 위안을 주는 그런 존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인 태길 씨의 하루를 만나러 갑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찾은 그의 보금자리. 따사로운 햇살만큼이나 해맑은 그의 미소도 여전합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을 잘 보셨어요? 잘 찍었더만요. 어머니 잘 해주셔가지고. 왜 편집했어요? 저 많이 좀 나오게 해주지. 누나가 조카한테 전화를 했대요. 갖고 전화해가지고 사인 받아놔야겠다고. 태길 씨, 카메라 들고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건가요? 매화도 폈고 해서 한번 풍경 같은 거 한번 좀 찍어보려고요. 대문 앞 매화나무까지 봄이 내려앉았는데요. 꽃을 보자 태길 씨의 카메라도 바삐 움직입니다. 풍경 같은 거 촬영하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답답할 때, 바람 쐬고 싶을 때,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 그럴 때 한 번씩 나와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그. 저기 그 오렌지색 지붕이 저희 집이에요. 되게 어색했죠. 집에 왔을 때는 모든 거를 다 관두고 왔으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되지라는 그런 막막함도 있었고. 어릴 적 꿈인 프로그래머 일을 하며 인정도 받았지만 모든 것을 접고 가족 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좀 각별한 사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같이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많이 같이 겪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어머니가 더 나이 드시면 좋은 모습을 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 젊으니까 어머니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좀 같이 있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자신의 선택이 후회될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와 보내는 지금 이 순간들이 즐겁고 행복한 태길 씨. 그의 꿈은 이제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부 한 모 사러 왔어요. 두부 한 모. 두부요? 네. 형 외상값 없죠? 예, 네. 네. 저번에 그 방송 나온 거 잘 봤어요. 잘 삼촌이 보셨어요? 나온 거. 네. 식구들대로 다 나왔더만요. 네. 네, 잘 오시더만. 정겨운 안부 인사를 나누며 장보기 완료. 요리 같은 것도 잘 오고. 첫째는 어머니한테 겁나게 잘 오고. 부장님께서 박스 모이면 박스를 챙겨서 주세요. 그래서 참 뭔가 친절하시고 고맙고 저희. 가세요. 네. 태길 씨만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집에서는 형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죠? 보고 그리는 거 없어요. 떠오르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아니 보고 그려도 저렇게는 못 그려. 뭔가 독창적이야. 완전 떠머리들 이렇게 그려. 창의력이 있어, 창의력이. 색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쓴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형의 그림에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에 태길 씨도 마음이 놓입니다. 14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을 누구보다 아낀 형 정관 씨. 그런 형을 알기에 이제는 태길 씨가 형 같은 동생이 되어갑니다. 앨범 속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추억에 빠졌습니다. 이게 다 나야?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왜 머리가 말끔하고 얘는 머리가 없잖아. 봐봐. 머리 숱이 틀리잖아. 귀여워 너요. 어렸을 때 형이 사진을 좋아해갖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줬었어. 거의 내가 다 데리고 다녔어요. 아이고 얼마나 이뻐했다고. 여기 있네, 여기. 덕진공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어줬었는데. 여기 있네. 지가 키운다고 장담했어. 이게 어디요? 옷도 갈아입고 어디로 가는 건가요? 형 같이 팔로 가게 좀. 개인 방송 외에도 고무를 팔며 생활비를 버는 태길 씨인데요. 힘들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일이면 힘들지 않은데 그냥 어거지를 해야 되니까 좀 힘드네요. 두 형제를 반겨주듯 날씨가 좋은데요. 그래도 오늘은 일하기가 좋은 날씨다. 덥지도 않고 날씨 진짜 춥지도 않고 따뜻하니. 고물상에 도착 후 서로 도와가며 빠르게 일을 시작하는데요. 호흡을 척척 맞추며 일에 몰두하는 두 형제. 함께 일해서 번 돈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저는 어머니 드려요. 어머니는 또 저축하시고 그렇습니다. 형을 위해 저축하시고. 제일 먼저 반겨주는 건 백호지만 언제 오나 목 빠지게 형제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부터 찾습니다. 언제가 주문해? 아이고 욕구 싶네. 응? 이렇게나 많이 벌어다지. 손지 오면은 이제 용돈 좀 주고 그거 저축이요. 저는 저축하는 재미로 살아요. 아들이 이렇게 한 푼이라도 갖다 주면은 저축이요. 함께 마당에 둘러앉아 오늘 보낸 하루를 이야기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마당에서 햇빛을 쬐면서 비타민 D를 만들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지냈으면 더 우울하게 지냈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지내니까 어머니도 좀 밝아지신 것 같고 형도 좀 행동에 좀 더 조심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해가 저물고 배고프실 어머니와 형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태길 씨. 어머니께서 두부를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면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해드리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들의 마음이 담긴 요리를 어머니도 좋아해 주시겠죠? 부푼 기대를 안고 저녁 식사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갑니다.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동생의 마음을 아는 듯 맛있게 먹는 형과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는 어머니. 소박하지만 이보다 풍성한 식탁이 또 있을까요? 위암 수술하신 후로는 자극적인 음식이 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좀 덜 맵게 그렇게 해서 그리고 기름기도 좀 많이 걷어내고 그렇게 하는 게 건강한 묵은지 닭국. 예.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새 가족 만족하는 저녁 식사 완료. 어두컴컴해진 밤, 불이 켜진 방에는 프로그래머로 일했을 당시의 열정을 보여주는 글자와 책들로 가득한데요.
꿈을 접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할 수 있을 거라 믿는 태길 씨.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기도 현재는 힘들고 해서 그래서 시작한 게 유튜브인데 운이 좋게 뭔가 하늘이 도와주시는 느낌으로 유튜브가 잘 돼가지고 지금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어머니와 뭐 형과 이렇게 같이 오붓하게 살 수 있다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한 이 태길 씨의 하루는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재밌어요. 태길 씨의 하루를 보니까 뭔가 감동적이면서도 특별하네요. 그렇죠. 자, 오늘 그래서 지은 씨를 한번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요즘의 대세, 유튜브계 샛별 남진 리포터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깐깐한 쭈꾸미 아니죠. 깐깐한 쭈꾸미 남지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실 텐데 우선 오늘 영상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너무 잘 봤어요. 제가 저번에 만나고 왔잖아요. 그때 네. 태길 씨는 뭔가 허당기 넘치는 크리에이터였다면 오늘은 정말 인간 강태기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태길 씨가 마지막에 이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저도 집에 계신 어머니가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태길 씨도 태길 씨지만요. 형님의 그림 솜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했습니다. 네. 제가 그 그림을 진짜 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왔거든요. 그때도 보면서 너무 아까운데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데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제가 다 뿌듯하네요. 근데 이 형님이 볼펜하고 색연필로만 그림을 그리시는데 정말 수준이 전문가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전시회 같은 거 계획을 하신다면 저희 쪽으로 꼭 한번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립니다, 저희. 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어디죠? 전주죠. 그렇죠. 네. 전주에서 만나보는 또 아주 맛있는 디저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잠시만요. 네? 디저트 하면 남진 하면 디저트인데 저 빼고 지금 디저트 촬영을 가셨던 거예요? 김민재 PD님? 어디 계시죠?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 지은 씨가 참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작비가 많이 든다고 잠깐만요. 일부러 우리 김 PD님이 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오늘 소개해드릴 이 디저트엔 한국적인 맛이 포함이 됐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그렇죠. 네. 한국적인 맛, 이 고추장이 들어가 있나 싶은데 과연 그 어떤 맛을 품고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시작부터 이 분위기 대체 무엇인가요? 아하, 동유럽을 휘젓고 온 동아 씨 아직도 유럽 한복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군요. 역시 디저트는 유럽이야. 라인강을 바라보면서 먹던 그 스플레 케이크 난 잊을 수가 없어. 여긴 너무 한국적이야. 동아 씨, 전주에도 유럽 못지않게 디저트 잘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죠. 가장 전주적인 디저트 그 첫 번째 메뉴는요. 어라, 이건 그냥 햄버거 아닌가요? 그런데 패티 대신 뭔가 특별함이 숨겨져 있는 것 같죠? 디저트 먹으러 왔는데 이거는 햄버거 한 끼 식사 아니에요? 이거는 겹빵이라고 해요. 겹빵이 뭔데요? 북한 말로 샌드위치를 겹빵이라고 해요. 내래 겹빵은 처음 들어봅니다. 어떻게 겹빵은 핵 맛있음둥? 네, 엄청 맛있어요. 빨리 주시라요. 고기 패티 대신 우리 입맛에 익숙한 불고기와 떡갈비를 선택한 한국적인 디저트인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 두 개가 빵 사이에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저희가 전주죠. 네, 이제 한옥의 대표 고장인데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고기 그리고 전주의 대표 음식 떡갈비를 넣었어요. 불맛 제대로 입힌 불고기. 버터를 양껏 바른 빵 사이에 넣으면 불고기 겹빵 완성. 겹빵과 찰떡궁합은 바로 제철 과일? 아니, 이건 그냥 딸기 수제청 아닌가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거는 딸기청으로 만든 수제청 에이드예요. 햄버거에는 탄산 아닙니까?
막힌 속을 확 뚫어줄 수 있는 탄산 애호가로서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콜라 몸에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요즘같이 면역력을 키워야 할 때는 이렇게 좋은 과일, 좋은 음식으로 면역력을 키우셔야 돼요. 직접 담근 딸기 수제청과 탄산 수화의 만남. 이야, 한 끼 식사로도 거뜬하겠는걸요. 가장 전주적인 재료로 속을 꽉 채운 첫 번째 디저트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불고기랑 빵이랑 만나니까 굉장히 새로운데요. 한국인들은 무조건 좋아할 맛이고 외국인들도 전혀 이질감 없이 한국 음식을 접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네요. 와우. 촉촉한 계란 겹빵도 인기랍니다. 프렌치 겹빵은요, 고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기본이잖아요. 심심할 수 있는데 전혀 이 잼을 찍어 먹으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맛도 풍성하네요. 또 다른 시그니처 메뉴 수제 청에이드. 사장님이 강추하신 청으로 만든 에이드. 와우, 통통. 약간의 그 청량함도 우리가 시원하게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수제청이기 때문에 건강한 맛도 동시에 느낄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음료네요.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요. 겹빵을 직접 즐기는 손님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패스트푸드와는 다르게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간식거리인 것 같습니다. 진짜 불고기가 들어있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샌드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속 재료도 좋고 푸짐해서 저는 여기 자주 오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겹빵, 가장 전주적인 디저트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 디저트를 찾으러 나선 동아 씨. 알록달록 예쁜 빛깔 보세요. 달콤함이 확 느껴지는데요. 디저트면 디저트지 한국적인 디저트는 도대체 뭐예요? 디저트 하면 생각하시는 게 빵이랑 밀가루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나 찹쌀가루로 만들어서 재해석해서 만든 디저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약간 빵을 좀 베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색다른 떡의 디저트를 맛보실 수 있으세요. 아낌없이 풍덩. 떡에 견과류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나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기 때문에 견과류를 따로 보충하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해서 견과류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밀가루 대신 쌀가루, 앙금 대신 견과류를 품은 퓨전 떡 디저트. 찜기 대신 오븐에서 탄생되는 퓨전 떡 디저트.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사장님을 도와 디저트 만들기에 돌입한 동아 씨. 이 빨간 가루의 정체는? 한국 쌀가루에는 그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네. 레드벨벳 여기가 빨간색이잖아요. 레드벨벳 이제 빨간 맛. 빨간 맛. 궁금해, 허니. 색소를 쓰지 않고 네. 이 홍국 쌀가루를 이용해가지고 건강도 지키고 색깔도 예쁘게 하려고. 우리 농산물로 우리만의 디저트를 만드는 사장님. 진한 에스프레소와 마스카포네 치즈, 거기에 생크림을 활용한 티라미수 떡은 동서양이 만난 또 하나의 퓨전 디저트랍니다. 이렇게 떡인 듯 떡 아닌 퓨전 디저트 한 상 차림 완성! 짜잔! 일단은 뭐 눈으로 벌써 배가 불러가지고요. 너무 색감이 아름답고 비주얼의 매력에 듬뿍 깊이 빠졌거든요. 어느 것 하나 우리 농산물이 빠지지 않았답니다. 칼질을 쓱싹쓱싹 하고요. 이 오구떡은 꾸 안 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꾸운 듯 안 꾸운 듯 꾸운 듯 떡맛도 나면서 빵맛도 나는 거죠. 야, 이거 신기하네. 오, 제일 위층은 티라미수 가루가 뿌려져 있고 쫄깃한데 다시 할게요. 나도 이 가루를 티라미수 가루라고 해도 맞아요? 아니, 코카가루. 코카가루예요? 티라미수 안 드셔보셨어요? 네. 코카가루가 쌉싸름한 맛을 내주는데 태어나서 먹어본 쌉싸름한 맛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쌉싸름한 맛이 바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맛이네요. 맛있는 건 좋은데 사실 목이 좀 맥힌단 말이죠. 또 마실 게 있으니까요. 사장님 여기 마실 거 하나만 주세요. 가장 한국적인 디저트를 선보이는 이곳에선 마실 것도 한국적이어야겠죠. 바로 흑임자 라떼입니다. 와우. 이건 뭐죠? 이게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투샷이거든요. 와우. 얘를 둘러서. 네, 흑임자 맛이 났다가 에스프레소 맛이 났다가 마지막에 크림 맛이 나니까 재미가 있네. 우리가 뭐 미션 클리어하듯이 꿀떡꿀떡하니 넘어가는 게 야 이거 진짜 독특하고 맛있는데요? 저는 뭐 떡이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뭐 돌잔치라든지 환갑 때나 먹는 좀 기념일 때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일상에서도 먹을 수가 있네요. 한번 오븐에 구웠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휴대성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저희 떡을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개발하게 된 겁니다. 우리 몸 건강하게 우리 입맛에 딱 맞는 디저트였습니다. 유럽 노노 디저트는 전주입니다. 가장 전주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도 식사 대신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디저트도 이젠 건강하게 우리 것으로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아까 이름이 저기 오구떡이었죠? 네. 이거 오구떡. 네. 겉바 속촉. 네. 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그렇죠. 아 느낌이 그냥 확 오네요. 네. 우리 지은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겹방에서 침을 질질질 흘렸잖아요. 아니, 북한식 이름도 특이한데 네. 무엇보다 이 제철 음료랑 탁 마셔주면은 진짜 한 끼 식사로 제격일 것 같던데요. 진짜 지은 씨가 못 간 걸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네. 보는데. 근데 우리가 디저트 하면 대부분 서양 디저트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마카롱, 네. 빵 이런 거 떠올리는데 이제부터는 한국적인 이 디저트 생각날 것 같네요. 그렇죠.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즐기는 우리의 간식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전국 소식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네. 전남 여수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야. 여수하면 이 해산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삼합을 만나보려고요. 해산물의 삼합. 네. 저 정답. 정답이 벌써 나와요? 삼합하면 홍어, 돼지고기, 김치. 맞죠? 그러니까 어쩌면. 물론 이제 삼합하면 그런 건데 네네. 자 오늘 만나볼 삼합은 여수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삼합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여수 삼합 삼총사.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화면을 통해 만나볼까요? 그냥 하나만 구워도 맛있는 고기에 해산물을 더해 지글지글 스멜. 각자의 개성으로 무장한 재료들을 더하고 얹고 더해서 하나로 모은 어벤져스급의 거한 한판. 우린 이걸 여수표 삼합이라 부릅니다. 여수의 맛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도 맛이 조화롭게 잘 되어 있어요. 삼합 그 이상의 삼합, 여수의 삼합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맛집 많기로 소문난 시청동네 특별한 여수 삼합이 있다는 이곳 식당에선 이른 시간부터 재료 공수가 한창입니다. 수족관으로 이사를 마친 오늘의 주인공, 과연 그 정체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재료로 삼합을 하나요? 예, 저희는 한우 차돌박이하고 각종 여수의 산지에 있는 해물들하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수 삼합이란 이름에 걸맞게 여수에서 나는 식재료를 고집한다는 뚝심 있는 사장님. 그 자부심의 대표 주자가 바로 이 돌문어. 청정바다의 이점을 살려 언제나 싱싱하고 신선하게, 그래야 맛도 좋대요. 예, 우리 지역에 나는 싱싱한 해산물로 우리 손님들한테 이 싱싱한 해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이렇게 싱싱한 해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싱싱한 풀로 장착한 여수의 해산물들, 재료의 신선함을 손님상까지 이어가는 것이 첫 번째 맛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한우 차돌박이를 올리면 육지와 바다의 이유 있는 컬래버레이션 성사. 그런데 뭔가 살짝 허전하죠?
마지막 재료인가요? 예, 마지막 재료는 저희 어머니가 직접 담아주신 김치입니다. 매년 겨울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담그는 김장김치가 자그마치 1,200포기. 잘 익은 묵은지와 톡 쏘는 갓김치가 더해지면 드디어 채워지는 마지막 퍼즐. 한우 차돌박이 해물 삼합 완성. 차돌박이에 기름이 고소한 기름이 해물에 코팅이 돼서 해물이 더 담백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거기에 좀 느끼한 맛을 이 묵은지가 이 김치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합이 환상적인 조합이 되는 겁니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소문 자자하다는 스페셜 삼합. 일단 한정식 한 상을 받은 듯한 푸짐함에 입안 가득 채워지는 음식들. 여수표 한우 차돌박이 해물 삼합, 그 맛은요? 홍어 삼합은 잘 못 먹는데 해물 삼합은 뭐 별로 호불호 없이 진짜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뭐 문어나 새우나 간장 이런 게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맛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도 맛이 조화롭게 잘 들어있어서 맛있어요. 그리고 엄청 신선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돌문어를 선두에 세운 바다 대표 해산물과 육지 대표 한우 차돌박이의 푸짐한 만남. 이 조합 칭찬합니다. 여수표 삼합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돌산의 한 식당. 그런데 이거 너무 뻔한 조합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순간 그 위풍당당한 자태를 드러내는 주인공. 아니, 넌 랍스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막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더 먹음스러워 보이고 더 푸짐하겠다 싶은 마음으로 제가 랍스타를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은 아주 가격이 비싼 줄 알아도 저렴하다고 울도주라 그러고 막 그래요, 손님들이.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맛있게 한번 구워볼까요? 고기와 해물들이 어느 정도 익으면 가운데를 비워줍니다. 두둥! 해물 삼합에 활용점정을 찍을 해물계 스타 랍스타 납시오. 이야, 삼합 비주얼은 랍스타가 다 하셨네. 일단 여수 삼합은 그 삼겹살, 이 갓김치, 키조개 이게 원래 여수 삼합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랍스타 올리시고요. 먹기 좋게 자른 랍스타를 버터에서 노릇노릇 구워주면 비주얼 담당에서 맛 담당으로 대변신. 이 삼합의 특별함을 경험할 행운의 주인공 등판. 아, 부럽다. 좀 배우신 분답게 한 층, 두 층 빠짐없이 알차게 쌓아 올려주고요. 이 큰 쌈을 한 입에 여수 청년의 맛평가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보통 뭐 고기에다가 뭐 조개 정도만 들어가서 좀 느끼함이 덜 잡히는 느낌이 있는데 이 랍스타가 들어가니까는 입에서 이렇게 육즙도 이렇게 쭉 나오고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기분이에요. 아유, 기분뿐이겠어요. 진정 고급진 맛을 원하신다면 여수표 랍스타 삼합 추천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삼합이 기다리는 이곳은 여수 뱃사람들의 아지트 로컬 맛집입니다. 수족관에서 숨죽이고 있는 삼합의 주인공, 그 정체는요. 주로 꼼장어를 가지고 세 가지로 먹어요. 꼼장어. 꼼장어요? 네. 들어는 보셨나요? 꼼장어 삼합. 내장을 뺀 꼼장어가 삶아지는 동안 묵은지를 꺼내 깨끗이 씻어줍니다. 손질한 부추는 꼼장어 삶던 물에서 살짝 데쳐주는데요. 부추도 간이 들어가요. 맛있어요. 꼼장어가 가장 맛있는 계절은 봄. 이제 봄철에는 알도 있어요. 꼼장어 알. 꼼장어 처음에는 꼼장어만 삶아갖고 내가 우리가 먹어봤어요. 꼼장어만 삶아서 이렇게 느끼하더만. 그러니까 또 그 배 타신 분들 많이 오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먹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손맛 좋은 주인장과 입맛 까다로운 뱃사람들이 함께 탄생시킨 꼼장어 삼합.
여수분들 즐겨 찾는 꼼장어 수육이 묵은지와 부추를 만나 전혀 색다른 음식이 된 겁니다. 처음에 드실 때요 묵은지를 김치를 좀 넣고 그다음에 부추는 인형 먹고 싶은 양껏 넣으시면 되고요. 간장을 좀 넣으시면 돼요. 간장이 주로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간장 좀 넣고 상추에다가 이걸 이대로 넣고 싸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어요. 느끼하지 않고. 자, 그거 드셔서 이렇게. 사실 우리는 이거 먹고 싶어도 너무 비싸니까 없으니까 못 먹어요. 손님 오시면 하나나 더 드리려고. 그 맛과 정성 알아본 단골들의 입소문 덕분에 더 인기를 끌게 됐다는 꼼장어 삼합. 꼼장어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 안 질겨 하나로. 요 근에서 잡힌 거를 갖다가 갖고 와서 경도 앞에 있잖아. 거기 꼼장을 쓴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맛있어요. 야, 역시 단골이네요. 함께 오신 분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꼼장어 삼합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의아했는데 의외로 담백하고 그다음에 이 묵은 김치, 그 씻은 김치의 맛이 꼼장어의 수육의 맛을 더 업시켜주는 것 같아요. 꼼장어 하나만 먹을 때보다 맛도 영양도 감동도 3배로 이런 게 바로 삼합의 매력이겠죠. 함께라서 더 맛있습니다. 같이 먹어 더 풍성하죠. 3개의 재료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꽉 찬 즐거움, 기분 좋은 만남. 여수의 스페셜한 맛. 삼합 삼총사로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와, 랍스터는 진짜 호텔에서 그것도 디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삼합으로 만나니까 아니 삼합에 랍스터면은 진짜 이거 먹었을 때 나 성공했다 이 기분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네요. 진짜. 성공한 기분 느끼려면 네. 가셔야겠는데요? 가야죠. 다 같이 가야죠. 갈까요? 네. 쏘는 거는 진영님이 쏘시고. 그죠? 갑자기 저를 아이, 다 같이 그냥 순서대로 쏘는데 네. 먼저 쏘시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볼게요. 네, 아니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꼼장어 삼합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알이 꽉 차 있는데 그걸 묵은지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참 그 맛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생소한 맛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믿고 먹을 수 있는 점은 여수표라는 거. 그 자체. 여수표? 네. 좋네요. 그걸로 이제 설명 끝입니다. 네. 그냥 맛있는 거예요. 이거. 네. 자, 우리 이제 점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벌써요. 아쉬워요. 네. 근데 요즘에요.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알죠. 그 덕분일지 뭐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점점 네. 감소하고 있기는 해요. 네. 이대로 좀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맞는 게요.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죠. 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전주시는요.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경제 위기 가구 약 5만 명에게 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수입이 감소한 계층에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마스크 기부 문화도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청년 한복 디자이너 황희슬 씨 아시죠? 네, 이 세계 무대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네네. 한복 디자이너 맞죠? 네네네, 그분이요. 이분이 쉽게 만들어 쓸 수 있는 DIY 마스크 세트 1000장을 무료 나눔했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해외 교민분들까지도 요청을 해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면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을 공유를 해주셔서 무엇보다 요즘에 이탈리아에 계시는 교민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작은 기부가 우리의 어떤 사회 온도를 아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